세상에 검은 머리 동물은 거두지 않는다는 말처럼 가난한 친구에게 너무 동정을 퍼붓다 보면 호구가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처음에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지만 더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일을 겪어보았나요? 나에게는 일어날 줄 모르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제 인생을 바쳐도 부족할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호정이라고 했습니다. 호정이도 중학교 시절에 조금 왕따를 당한 친구였습니다. 성격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냄새가 좀 나와서 친구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뒤에서도 욕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듣게 되었는데 호정이네 집이 가난해서 자주 못 씻고 빨래를 세탁할 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정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안타깝게 느껴졌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정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세탁도 당연히 향이 좋은 세제를 써서 세탁도 해주었어요. 호정이는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워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호정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자신을 관리하고 신경 쓰면 너도 좋은 친구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제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호정이는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호정이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주면서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셔서 매우 바쁘셨고 돈은 늘 넉넉하게 주셨지만 집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셨었거든요. 호정이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죠. 제가 옷 구매를 좋아했는데 사치스러운 면이 조금 있었어요. 유행이 지나간 옷들은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옷들을 모두 호정이에게 나눠주었어요. 호정이네 집은 세방 구조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집이 낡고 창고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고 에어컨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럴 때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학교 끝나면 호정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놀러가고 빨래부터 목욕까지 책임지곤 했어요. 저희는 당연하게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모두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어요.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계속 붙어 다녔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강의가 끝나면 언제나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죠. 호정이는 항상 제 어려운 대학 과제를 도와주면서도 자신은 수석을 놓치지 않는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호정이를 귀엽게 보는 부모님은 대학 졸업 후 인턴으로 취직시킨다고 했어요. 우정이는 항상 고마워했고 나 또한 호정이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고마웠어요. 나도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있던 직원들이 내 행동을 살피면서 불편했어요. 거기다가 사장의 딸이라는 소문도 많았고 어디서 배운 것을 해본 일이 있을까요? 부모님도 사업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며 하고 싶은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셔서 매우 바쁘셨고 돈은 늘 넉넉하게 주셨지만 집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셨었거든요. 호정이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죠. 제가 옷 구매를 좋아했는데 사치스러운 면이 조금 있었어요. 유행이 지나간 옷들은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옷들을 모두 호정이에게 나눠주었어요. 호정이네 집은 세방 구조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집이 낡고 창고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서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사업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것이 개인 카페였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부모님께 제가 하고 싶은 카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의 고민을 쉽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번 해봐라 해주셨고요.
저는 카페를 차릴 수 있었어요. 카페를 차리고 나니까 같이 일을 할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면접을 봐도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호정 은근슬쩍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오빠 말이야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일이 커피 만드는 일인데 혹시 너네 카페에 우리 오빠 좀 취직시켜줄 수 없을까? 지금 딱 다니던 카페를 그만두고 백수를 지내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데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호정이에게 흔쾌히 좋다고 말을 했고 호정이네 오빠인 호수 씨가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얼굴은 몇 번 오며 가며 본 사이긴 했지만 말은 한 번도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성격이 이상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호정이랑 다르게 넉살이 참 좋더라고요. 호정이는 진중한 성격이었고 불필요한 말은? 그는 입 밖으로 말을 잘 꺼내지 않았지만 호수 씨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활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나쁘게 말하면 말이 살짝 방정맞은 타입이기도 했다. 우리 형제의 성격이 다르지만 너무나 다르게서 신기하게 느껴졌다. 우리 카페의 공간은 매우 작았다. 테이블이 5개 정도만 있었지만 매장은 인테리어에 모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다. 요즘 카페는 메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투자한 결과였다. 매장이 작았지만 2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신메뉴를 개발하고 매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로에게 정을 키워나갔고 회식도 2사람뿐으로 하게 되었고 손님이 없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2사람에게는 호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계속되었다.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호수 씨는 우리 집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의 사업도 알고 있었고 호정이가 회사에 취직한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들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호정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챙겨주었기 때문에 호수 씨도 이것저것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호수 씨는 소박하게 적당한 선물을 원했고 저는 그를 검소하고 생각했죠. 한 번에 호수 씨가 카페의 메뉴가 너무 특색이 없다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호수 씨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메뉴가 맛있었지만 그 중에도 특이한 맛을 가진 커피 메뉴가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메뉴를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궁금해하던 손님들이 주문을 하다가 한번 맛보고는 완전히 반하셔서 매일 찾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메뉴를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했어요. 저는 호수 씨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제 신용카드 한도가 낮았던 한 장을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호수 씨는 처음에 카드를 보며 놀랐지만 그 옆에는 자기 이름이 써져 있어서 기념으로 보관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을 위해 가지 말고 카페로 가서 신메뉴를 한 잔 더 마셔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인센티브로 받은 카드라서 많이 쓰면 금방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 함께 만날 때 한번 허세를 부려보기로 했는데 술값을 내고 신메뉴를 맛보며 호수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요. 자기 덕분에 카페의 매출이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호수 씨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준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이런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지만 호수 씨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파는 것도 함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자 주인공은 이전에 일하던 카페에서 구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새로운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신메뉴를 개발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호정이가 자취를 시작했고 여자 주인공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집들이 초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공감하며 호정이의 집에 한번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바빠진 일상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어 호정이가 자리를 채울 남자친구인 호수 씨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약간 결핍된 타입 같아 보여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 제 곁에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호수 씨와 카페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도 매일 같이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호수 씨네 가족이 예전에 살았던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씻기 어렵다고 하고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찜통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집 가족들은 도와줘도 그 집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연로해지시니 그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 것 같아 보여요. 그 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후 호수 씨가 말한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부모님은 나의 대학 진학 때 멀어서 자취를 하라며 주신 투룸 빌라가 있는데 경기권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거든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집을 다시 계약하지 않고 호수 씨의 집에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공실로 비운 뒤에 호수 씨네 가족을 전부 그 집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호수 씨는 당연히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두고 내게 적은 돈이지만 보증금 얼마를 주며 이 돈이 전세금은 되지 못하지만 이 돈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어. 사람이 아예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예비 시부모라고 생각했던 호수 씨네 부모님께도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꽤 괜찮은 신축 빌라였고 반전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너에게 고마워하셨어. 이야기 들었어. 대학 때 자취하던 그 집으로 우리 가족을 이사시켜줬다며 고맙긴 한데 나는 내가 너무 과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 이렇게까지 매번 챙길 필요는 없는 거 알잖아. 언제까지 나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너를 위해서, 너의 소중한 호정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제 편인 호수 씨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호정아, 난 너랑 함께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졸업도 못했을 걸. 과제 대신 해주고 받은 값이라 생각해줘. 내가 이런 걸 바라고 해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한다. 아무튼 고마운데 너무 퍼주지는 말라는 소리야. 연애를 시작한 지도 시간이 꽤 흘러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호수 씨와 저는 결혼 이야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수 씨와 결혼을 원했고 양가에서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도 없었어요. 결혼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자 여러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 바빠지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여성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호수 씨와 함께 결혼 준비를 번갈아 가며 하던 중 어느 날 호수 씨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차를 사용하면서 신메뉴가 성공을 거두면서 호수 씨는 엄청나게 기특해졌어요. 그때 호수 씨가 차 키를 요청하면서 손을 내밀자 제게는 놀랍게 느껴졌죠. 차 운전을 못했던데 렌트해서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며 제안해 보았지만 호수 씨는 기특해진 모습으로 차 키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자꾸 끌려간다고 말해왔잖아요. 친구들에게 여자친구 차가 외제차라 빌려올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이미 그 말을 친구들에게 해놨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없겠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2대의 차 중 하나를 빌려줬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으니 올바르게 살려주고 싶었어요. 고수 씨는 제가 준 카드와 제가 빌려준 재력을 자랑하더니 친구들 사이에서 활기 넘치는 인기남이 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도 좋아하게 되었고 연락을 받는 빈도가 늘어났지만 긴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정말 마음을 주고받았어. 오래전부터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친구와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친정 엄마가 넘어졌어요. 친정 엄마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됐어. 항암 치료를 받고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병으로 인해 우리 가정 분위기가 어두워졌지만 엄마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집에서는 즐거운 척했지만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퍼요. 호수 씨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호수 씨가 정말 시큰둥하게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 돈 많으니까 VIP 병동 같은데 입원해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병원 의료진들이 발뻗고 난리치고 회진 돈다고 하던데 너무 부러워. 지금 그게 나한테 해야 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쓰러졌던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VIP 병동 타령이냐고 의사가 발뻗고 회진이 되면 뭐해? 엄마가 아픈데 아이 쓰러진 건 아니지. 멀쩡하시잖아.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며. 아, 그리고 초기라서 수술해도 안치율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저는 호수 씨 입이 방정맞은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말을 할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기에 조금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비 장모님이 암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잿밥에만 관심을 띨 수 있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호수 씨가 이상하게도 차를 빌려달라 주말에 놀러 간다 하는 일이 엄청나게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이 짜증이 났죠. 저희 엄마도 아프시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저를 뒷전으로 미루고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항암 치료를 하느라 머리까지 다 빠져버린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매일 병원에만 다니다 보니까 시원하고 청량한 넓은 바다가 그리웠다. 우리가 프랑스 니스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에메랄드색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이 난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그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 마음은 프랑스 니스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친정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멀리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디가 예쁜 바다일지 고민했다. 그때 말했다. 엄마, 제주도 바다를 둘러볼까? 엄마는 좋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혼 준비를 미루고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없어서 부딪힐 일이 없는 숙소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수 씨가 다가왔다.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나? 우리도 가자. 여기 숙소가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비싸겠다. 아, 엄마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를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호텔이 좋네요. 여기 좀 비싸긴 한데 엄마가 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텔 가격이 뭐야? 1박에 100만 원. 어떤 호텔이 이렇게 비싸요? 5일 일정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호텔비만 5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엄마랑 여행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엄마를 생각해서 잡아야지. 그리고 웬만한 유명한 5성급 호텔들의 스위트룸은 이 정도 해야겠어요. 우리 결혼하는데 사치한 건 아니겠지요. 괜찮은 호텔들도 20만 원에 잡을 수 있잖아요. 둘이서 가면서 스위트룸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가 막혀요. 메뉴를 개발해주고 매출을 늘려준 게 감사해서 제가 카드를 줬었는데 지금 제 카드로 술값을 어찌나 많이 쓰고 다니고 계시죠. 카드 회사에서 할인을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린다는 메시지까지 왔어요. 심지어 친구들에게 자랑하라고 준 카드인데 그걸로 백화점도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가끔은 술값을 내도록 준 카드로 백화점에서 옷도 사고 엄청난 소비를 하시네요. 그렇게 보면 결혼 자금도 아니겠지요. 아끼지 않아도 될까요? 와 카드 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한 번 줬으면 그게 끝이 아닌가요? 왜 확인하고 있죠? 내 돈으로 가끔 여행 가면 안 돼요? 당신은 내 돈을 쓰면서 왜 사치스럽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월급 받고 내 카드를 쓰는데도 말이야. 다 내 돈인데 왜 그러는 거야? 내 양성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수 씨가 땀을 흘리더라고. 아르바이트생이 얼굴을 빨개지게 했어.
당신은 다른 사람도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해. 나한테 무시받고 싶어? 나한테 쪽팔림을 주고 무시받고 싶니? 그렇게 무시해도 속이 시원하겠니? 계속해서 호텔을 알아볼 거야.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렸어. 더 건강한 우리 엄마를 챙기지. 출가를 왜 모르니?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먼저 챙겨야 해. 그래야 네가 파혼당하지 않아. 파혼이라는 말에 화가 나서 소리내. 당신이 지금 파혼이라고 했어? 유반화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이를 생각해봐. 너 누구 만나서 결혼할 거야? 나랑 오래 연애한 사람이 없니? 성격이 아주 지랄 맞으니까. 못 견디고 떠나는 것이라고 뭐라고 폭언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을 후회할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잘 이어질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든 시그니처 레시피로 돈을 벌었을 때 당연히 그 정도 돈을 쓰며 살 것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들고 나가 팔기도 하고 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잘못을 짓지 말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카페의 메뉴가 잘 팔리며 주변 카페에서도 비슷하게 따라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마치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레시피인 것처럼 말하면서 비슷하게 만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레시피였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호정 때문에 참아왔던 일이 있었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챙기고 너희 엄마는 당신을 챙기잖아요. 결혼 전부터 계속 참느라고 억울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시댁이 하늘 같다고 하긴 하지만 당신의 엄마에 대해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채도 못 태우는 놈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누구를 우러러 봐야 하는데 너 돈 많다고 지금 유세 떠냐? 어차피 부부 되면 공동 재산이다. 너랑 나랑 같이 사는데 지금 네 꺼내고 따지게 생겼어. 아, 치사하네. 진짜 열이 확 오르네. 당신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생 살겠어. 파혼하자 뭐라고. 파혼이 애들 장난이야. 무슨 이런 걸로 퍼내라. 전소리를 해. 결혼 전에 서로 의견 충돌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양가 부모님도 허락한 사이에. 내가 여자로서 자존심 좀 숙이고 들어오면 되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돈 자랑하면서 뻗어. 아, 그래, 내가 한 발 양보할게. 이번에는 장모님이랑 여행 갔다 왔어. 대신 우리 엄마랑도 여행 갔다 와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웃어버렸어요. 아직도 사택 파악이 안 되니? 너랑 파혼한다고. 파혼 결혼 준비 오이스다.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우리 집에 콩국물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치 없이 구는 인간이랑은 절대 결혼 못한다고.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자. 호수 씨도 입을 떡 벌리고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던 알바생도 슬쩍 눈치를 보면서 귀를 쫑긋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너네 집에 콩고물을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한 거지. 나는 뭘 놀았나? 신메뉴도 개발했잖아. 그래, 알겠어. 내가 준 카드와 차 열쇠를 꼭 지키고 나가라. 아, 그리고 내 집에서 못 보게 하겠어. 서로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주치고 알바생도 지켜보는데 말해야겠어? 내 자존심을 꼬투리 치면서 뺏겨야겠어? 내게 차 팔리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겠냐고. 그래서 차키와 카드를 노릇거리면서 손에 쥐어주지 않더라고. 전에 뺏길까봐 내놨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차 팔리게 하면 어때? 뭔 상관이야? 씩씩거리면서 차 열쇠만 내려놓고 갔어. 창피해서 바로 전화해서 도난 신고하고 정지시켰어. 카드가 안 먹히니까 그날 저녁에 내게 전화가 왔어. 도난 사고 신고 카드를 했다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차 팔렸는지 잘 아냐? 이 정도로 착했네. 이제 카드를 풀어줘. 너는 멍청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랬대. 파혼을 하자고.
결혼은 안 된다고. 너랑 난 끝이야. 왜 내가 카드를 풀어주어야 하니? 이 기집애야. 너는 내 카페에 가지도 말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건지 걱정해라. 나는 결혼 전에 카드도 줬고 차키도 주며 너를 양면해서 돈을 준 것인데.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너희 집 어디냐고 꼬시꼬시 물어보니 나도 몰랐다고 했더니 한숨부터 숨 쉬었어요. 지금을 모르는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오빠가 정신 차렸다며 너 카페를 오픈한다는 얘기를 조금씩 털어놨어요. 거기 취직하게 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속아서 소개시켜주었더니 출근도 잘하고 메뉴 개발도 잘하고 너와 연애까지 하겠다고 해서 정신 차렸나 봐요. 걱정은 했지만 너는 워낙 똑똑한 애잖아요. 나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과 천지를 못 구별하는 바보였네요. 어떻게 그런 속임수를 알까요? 너도 집도 주고 카드도 주고 잣도 주겠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호정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쟤는 괜찮다고 했는데 진정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호정과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빌라에서 2년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알바생이 제게 현실이라도 있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일을 그만두려는데 양심에 찔린다며 말이에요. 사실은 부사장님이라고 해. 그 부사장이 어디 있나요? 그 호수 오빠가 왜 부사장이야? 나는 그런 직함으로 불렀던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사장이라고 하며 다닌다고 했어요. 그 카페는 자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고요? 말하자면 매번 선물을 주시고 데이트를 하며 외제차로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밥도 사주시며 명품 선물까지 해주시는데 오늘 듣자 하니 이 모든 것이 회사 사장님의 돈이어서 입이 말을 못하겠어요. 실망스럽게도 저 어릴 적부터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욕심이 생겨서 모두 받아왔어요. 이번 달 월급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건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사청소 서비스를 찾아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집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확실히 염치가 없다 해도 집을 쓰레기통처럼 다룰 이유는 없겠죠? 더욱 황당한 건 제가 본 적 없는 명품 옷, 가방, 신발 등이 집안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아를 들러대니 가족들이 벙찌리며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이게 뭐예요? 라며 안아주더니 집 좀 더럽긴 하지만 바빠서 치우지 못했어. 지금 청소하려고 했어? 여기 있는 거 다 뭐예요? 이건 제 돈으로 샀는데요. 물건인가요? 아니에요. 사온 것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무슨 물건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인간과 파혼했다는 소문은 들었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네요. 당장 집을 나가주세요. 파혼한다고 바로 이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니요? 우리도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떡해요? 무슨 통보인 줄 알아요. 통보만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건들을 모두 팔고 버려도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가져다 놓아도 되고 알아서 해주세요. 돈은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해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돈을 받겠다고 하니까 놀라 일을 시작했어요. 제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은 소중한 물건이라고요. 손해직 손괴죄라고 하면 그것도 죄가 돼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덜 잘 건 호수씨가 거실에 나와서 황당해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 돈을 바로 돌려주게요. 그런데 너가 내 돈을 사용한 게 더 큰 문제잖아. 우리는 전세 계약을 했다고? 뭘 어쨌든 이건 내 집이야. 침입은 니들이 한 거야.
게다가 이 물건의 반 이상은 내 돈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내 물건 아니야.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괜히 소리를 치고 있어. 아, 너 우리 카페 알바생이랑 바람 피웠다더라 이러더라고. 내가 산 모든 물건들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더라. 월급도 안 받을 거래? 그래, 그런데 넌 먼저 꼬리를 치돈 거야. 내가 먼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넌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어. 명품까지 샀다며. 아, 제발, 그런 젠장. 넌 이젠 돈 없어서 나랑 만나려 하나 봐. 실제로 그런 거야. 부모님이 무릎 꿇고 빌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실수했나 봐. 우리는 너무 염치 없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생각해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나도 무릎 꿇고 빌 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살 거야. 너야. 너와 함께인 내 인생의 여자야. 너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일들이 상관없으니 내 마음껏 해. 유일한 여자가 이것저것 띄우는 건 아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군. 앞으로 취직해서 돈 벌고 부모님 대접도 해주고 나는 우리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낼 테니까. 아 말이야, 난 너밖에 없어. 너만 바라보고 영원히 후처지 할 테니까. 나 정말 너밖에 없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어떤 인간이 나 몰래 내 돈으로 다른 주머니로 건드렸던 그 말을 기억하라. 외롭고 외로운 이들은 어째 너희 집을 잘 관리하라며 하늘 같은 시댁 얘기를 하지?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자. 다방에서 짐을 꼼꼼하게 싸달라고 부탁했더니 호수 씨가 이 말을 땅에 대고 누웠더라고. 너 이렇게 계속하면 난 곧 헤어질 거야. 내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부탁해 날 살려줘. 너 없어도 난 상관없어. 호정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난 너희 가족들은 거두고 싶었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경찰에 이러한 사람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 말을 하자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서로 어떻게 하면 잘나 있나 못나 있나 따지면서 말이야. 아주 매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 멍청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느냐. 빠뜨리냐는 이젠 어디 가서 사냐고 제발 잊으면 어떻게 하냐며 짐 싸지 말아요. 우리 갈 곳이 없다고. 엄마야말로 초장에 기 잡혀야 한다고 하늘 같은 시댁 이야기하라며 엄마 말대로 했다간 이사달이 나잖아. 시끄러워. 이 사람들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보자. 그러자 셋이 저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일부러 그 앞에다 침을 퇴 뱉어줬어요. 당당하게 돌아서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과는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호정이와 나의 상황을 걱정하셨지만 다행히도 호정이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놈이 대출을 받아서 비록 우리 카페만큼 잘 될 거라며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여러 곳이나 차리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떡하니 있어요. 아주 큰 배너에는 크림커피 개발자로 알려진 크림커피의 원조 크림커피 개발자라고 써 있었고 그와 동시에 장사를 했다고 해요. 이는 우리 카페를 저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배달 어플에 알바생들이 손길을 거쳐 단련하는 후기가 다양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우리 카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레시피 개발자가 운영하는 카페인 만큼 맛이 좋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원조는 원조다고 하는 내용까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그 가게는 빚만 쌓인 상태로 망해버렸어요. 왜냐면 그들은 카페 손님들에게 찍적거리면서 많은 돈을 모아 연병을 했었는데 손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하며 재료값을 아끼다가 장염에 걸린 손님이 나와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소송과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제조하다 보니 경고문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카페에 이제 누가 가서 커피를 믿고 마실까요? 손님들이 떠나서 망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카페는 성장하며 현재 다른 동네로 이사해 큰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호정이와도 여전히 연락이 있어서 그의 소식을 가끔씩 듣고 있는데 그는 빚 갚느라 막강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낭비하다 보니 결국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